자, 진단에서 수술 그리고 치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혈관질환보험 준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암보험만 있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지금 뇌와 심장 관련한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혈관질환보험을 정말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연 전문가님, 혈관질환에서 가장 걱정되는 점이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우선 혈관 질환이 발병을 하면 후유 장애를 남기기도 하고요. 문제는 재발률이 높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비 부담도 많이 될 것이고, 한쪽 막힌 혈관을 뚫었다고 해서 혈관 전체가 다 건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재발률, 이게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관련한 문자가 좀 접수가 됐는데 이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끝자리 43님. 아버지께서 뇌로 한 번, 심장으로 2번이나 병원 신세를 지셨어요.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대비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재발률이 참 높은가 봐요. 네네. 사실 저도 암 진단보다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좀 준비를 한 케이스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친정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3번의 스텐트 삽입을 했고, 현재는 지금 86세신데 더 이상 네. 할 수가 없어서 덮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혈관에 대한 염려가 많고,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좀 불규칙한 네. 그런 질환이 있어서 항상 저도 이분처럼 좀 혈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요즘 어떤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잦은 음주 문화 때문에 20, 30대도 혈관 질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좀 위험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46세 남성분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혈관 질환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좀 알짜배기처럼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내용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기본 계약이라고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봤을 때 기존에 다른 보험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특약들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기본만 100만 원씩만 준비를 했고, 네. 선택 특약 보시면 좀 전에 제가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후유 장애를 남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3번의 질병 후유 장애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금 46세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은 가능하나 지금 보험료가 질병 후유 장애 보험료가 저렴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만 원까지 준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1,000만 원으로 넣어드렸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혈관 질환은 뇌와 심장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4번부터 7번까지가 이제 뇌에 관련된 건데 보시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참 다양합니다. 그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6번과 7번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들 가지고 계신 증권 예전 거라고 한다면 네.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비만 있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의료가 발달되면서 보험도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필요한 특약들을 넣었는데, 이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요즘 아시다시피 건강검진 너무 자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 발병할 확률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 뇌출혈 진단비는, 만약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뇌혈관 질환 인데 4, 5, 6, 7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총 3,500만 원의 진단비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1,0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 이게 무슨 차이냐면 네. 보장 범위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건데요. 우리 우리 뇌 질환의 질병 코드를 총 10개로 보는데 네. 10개 모두 포함되어 있는 특약은 7번형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고요. 네.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8개의 코드가 가능하고, 네. 또 5번의 뇌졸중 진단비는 6개의 코드, 그리고 아. 4번의 뇌출혈 진단비는 3개의 코드. 그렇다고 한다면 범위가 가장 넓은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뇌혈관 질환 진단비 진단 받았을 때 3,500만 원 딱 받으면 정말 좋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게 준비할 수는 없나요? 그쵸. 뇌혈관 질환 3,500 이렇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만 3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한 증권에 일단 뇌혈관 질환 46세의 남성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3,500을 저렇게 준비를 한다. 보험료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보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면 보험이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꼭 조금이라도 넣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정말 많이 진단받는 것 중에 하나가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인한 뇌졸중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네. 저기 4, 5, 6, 7에서 몇 번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5번 뇌졸중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뇌졸중 진단비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색 또는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어 있는 뇌졸중 진단비는 7변의 뇌혈관 진단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뇌졸중 진단비 갖고 계시면 보장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질병 코드가 다르단 네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 범위가 가장 넓고 많이 네. 들어가 있는 진단비 범위 코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네. 또 여기에는 이제 심장에 대한 진단인데요. 네. 8번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게 되면 저기 8, 9, 10, 11 다 해서 4천만 원의 진단비가 나옵니다. 네. 범위가 작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10번과 11번이 심혈관 질환 진단 1, 2라고 해서 네. 우리 심장 관련되어 있는 심장의 혈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범위에 진단이 다 들어가 있는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많이 특약을 들어보셨을 텐데 네. 허혈성 심장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차이는 네. 우리 흔히 어떤 그 돌연사의 90%가 부정맥이라고 하거든요. 네. 부정맥이라든가 심방세동, 빈맥, 부맥, 심부전 등이 다 빠져 있는데 여기 심혈관 질환 진단비 1, 2에는 이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진단비를 준비할 때는 넓은 보장을 준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심장에 대한 가장 넓은 범위는 10번과 11번이라는 거죠. 네. 다음 화면 보시면 네. 우리가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면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치료 중에 하나가 16번, 17번의 혈전 용해 치료를 합니다. 먼저 하고 이걸로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14번, 15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혈관에 대한 수술은 재발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반복해서 수술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14번, 15번에 있는 수술비가 반복해서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시다시피 저희가 항상 말씀드릴 때 질병 입원 일당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일주일 이상 입원도 시켜주지 않고요. 네. 하지만 혈관에 대한 입원은 재활 치료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깁니다. 암하고는 또 다르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단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약을 같이 구성을 하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좀 저렴하게 잘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혈관질환 보험에서 17가지 특약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좀 헷갈리네요.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네. 앞에 특정이라는 게 붙기도 하고 심혈관 1, 2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어떤 자꾸 얘기입니까? 보험이 진화를 해요. 화면을 보면서 좀 저도 이거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하실까라는 생각에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요. 네. 뇌혈관 질환을 보시면 뇌의 혈관에 대한 질환은 100%를 다 보장해드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밑에 작게 보시면 뇌출혈 진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뇌출혈 진단 받으면 저 15.5% 그 안에서만 진단비가 나온다라는 거고 오. 뇌출혈만 가지고 계셨는데 뇌졸중 진단 받았다. 그럼 보험료 안 나오겠죠. 네. 그렇죠. 뇌졸중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럼 보험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범위가 다 포함될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네. 말씀이고요. 또 심장 질환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는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많이 아시고 계시는 협심증 진단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 부분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포함되어 있고요. 81%인 그쵸. 거네요. 예. 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돌연사의 90%인 부정맥, 네. 예. 심방세동, 심부전, 빈맥, 부맥 같은 경우는 저 심혈관 1, 2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질병이라는 걸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질병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진단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혈관 질환 1, 2 진단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기존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장 범위가 넓다라고 했었는데 네네. 그 안타깝게 부정맥이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포함된 요 심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게 탄생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요 수술비도 조금 궁금해요.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에는 그냥 아무 괄호에 설명이 없고 네. 5대 기관에는 연간 1회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1년에 한 어떻게 번. 다른 거죠? 다 5대 기관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네. 기관 다섯 가지의 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에 한 번만 수술비를 준다라는 거고 네.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회당 반복해서 드린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또 우리 5대 기관 수술비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최초 1회 한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 이런 거 글씨 깨알 같은 글씨 자세히 읽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혈관 질환이긴 하지만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수술비도 보장을 많이 해주는 회사가 있고 다 빠져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저질환을 보고 수술비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상담을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혈관 질환은 사실 진단비로 크게 준비하면 물론 좋지만 가성비를 위해서는 수술비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복층 설계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님 혹시 더해주실 의견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준비하실 때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나중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뇌출혈이나 아니면 네.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당연히 보장이 다 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발병률이 높은 협심증의 진단을 받으셔서 청구를 했을 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장 범위가 넓은 일단 혈관 진단비를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지만 네.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아니면 아픈 데가 조금씩 더 생기게 되면서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한 한도 자체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싸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을 준비하는 게 나중에 해지를 하는 것만큼 손해가 없잖아요. 네.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보험료 부분이 걱정이 되실 때는 진단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수술비거든요. 네. 혈관 진단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시술을 뭐 한 번부터 뭐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술비를 통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시면 보장의 공백은 어느 정도는 채워주시면서 보험료는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이런 도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윤경 전문가님? 사실 요즘 의료기술이 너무 좋잖아요. 네. 점점 모든 그 의료기술이 비관절 수술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출혈이 좀 덜한 비관절 수술을 많이 원하고 있고 그 절제 부위가 좀 크다 보면 그 부위에 후유 장애가 남길 수도 있고 후유증이나 합병증 같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관열, 비관연을 함께 보장하는 5대 기관 수술비가 지금 그 특약이 탑재가 네. 되어 있다는 거는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기관별로 연간 1회한씩 보장을 해주는데 회사별로 최초 1회한인지 아닌지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사망 원인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대 질환, 암, 뇌, 심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요 근래에는 그 폐렴 관련해서 폐 관련 질환이 좀 앞다퉈서 그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5대 기관 수술 관열 비관열 수술비에서는 어떻게 보면 뇌와 심장 플러스 세 가지 기관에 대해서 더 추가 보장을 해주니 보장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참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준비 팁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혈관 질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위가 넓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뇌출혈이나 뇌졸중, 뭐 뇌혈관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를 준비하는 게 우선적으로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리 진단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진단비는 일단 놔두고 반복해서 중복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먼저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2018년도 이전
이전에 보험을 이미 다 준비를 하셨고 다 완벽하게 다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달 질환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특약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매번 가입한다고 한다면 보험료의 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때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 반복해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왜냐하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재발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수술비가 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진단비만으로 준비한다고 하면 보험료에 부담이 되지만 그 외에 수술비와 여러 가지 혈전 치료제라든가 입원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좀 치료 기간에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혈관질환보험 준비 팁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 뇌, 심장 관련한 담보는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범위가 넓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나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바로 02-6676-0229번으로 전화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